일단 유튜브를 받아보시는 구독자분들에게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2022년 들어왔던 질문 모음으로 컨텐츠를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. 레이저 시술 후 집에 왔는데 상처가 나 있는 상태에서 피가 나고 있습니다. 재생 패치를 바로 붙여도 될까요? 아니면 피가 멎은 뒤 붙여야 하나요? 보통 레이저 시술하고 집에 가서 피가 나는 경우는 잘 없긴 한데요. 이제 지혈을 하죠, 병원에서. 점을 빼거나 혹은 뭔가 할 때 위에서 상처를 냈는데 뭐 작은 혈관이 건드려진다거나 했을 때 좀 잘 지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럼 이제 압박을 해서 지혈을 시키고, 그래도 안 되면 지혈을 도울 수 있는 뭐 주사를 놓는다든지 혹은 레이저를 추가로 한다든지 해서 병원에서는 1차적으로 출혈이 멎는 거를 확인을 시키고 그리고 가는 편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경우 잘 없을 텐데, 만일에 흐르는 정도 난다고 하면 수건이라든지 거즈로 압박을 해서 피부에서 나오는 출혈 정도는 몇 분간 정도, 뭐 1, 2분, 이제 2, 3분 이 정도만 압박을 해줘도 대부분 다 멈추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병원에 오시는 게 좋고요. 출혈이 멎은 다음에 이제 테이프를 붙이는 걸 추천을 드려요. 테이프를 붙이면 테이프 안에서 출혈이 잘 안 멈추거든요. 사실 이 재생 테이프를 붙인다는 거는 안에서 딱지가 생기지 않고 부드러운 수분 상태가 유지되면서 피부가 차오르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재생 테이프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피가 막 나고 있을 때는 위에다 붙여도 소용이 없어요. 떨어집니다. 기미 주근깨 레이저 치료 1일차입니다. 연고 중에 항생제 연고 꼭 발라야 하나요? 레이저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른데, 이제 뭐 레이저 토닝 같은 경우는 연고를 바르거나 할 필요는 보통 없고요. 주근깨를 위에 이제 살짝 부어서 딱지를 안 쳤거나 상처를 냈을 때는 뭐 항생제 연고가 아니더라도 바셀린이라든지 재생크림이라든지 그런 어떤 드레싱 개념의 가벼운 기름막을 형성시켜 주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박피성 프락셀보다 비교하여 피코 MLA 모드로 시술 시 통증 비교는 어느 정도인가요? 통증은 물론 일반 기존의 프락셀 레이저에 비해서 피코 레이저는 조사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얻어맞는데 정말 짧은 시간에 딱 치고 나가는 거랑 좀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는 당연히 이 작용 시간이 길어지면 아픔을 더 많이 느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거는 근데 레이저의 강도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장비 대 장비를 비교하기는 좀 안 맞지 않나. 김 CO2 레이저 시술 받았는데 2주 동안은 화장품 사용하지 말라고 안내받았어요. 자외선 차단제나 재생크림도 시술 후 바로 사용하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. 사용해도 됩니다. 내가 레이저를 하고 얼굴에 피부가 좀 예민해져 있다 혹은 가벼운 상처가 났다 라고 할 때 이중세안에서 지우는 과정에서 좀 표피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고, 또 상처가 이제 딱지 같은 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걸 피하라고 하는 거고요. 보통 기초 화장품이라든지 재생크림은 오히려 권하는 편이고요. 선크림은 바르라고 하는 편이에요. 기초에 해당이 되니까 자극이 없는 선에서 쓰고, 대신 이제 무기자 계열을 쓰는 게 좋겠고, 이제 유기자 계열은 선크림이 선블록을 하는 과정에서 열이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선크림을 바르고 밖에 나갔을 때 햇볕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면 이제 상처 나는 주변에 추가적으로 열 손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유기자 계열보다는 무기자 계열을 쓰라고 하죠. 무기자 계열은 이제 반사시키는 계열이고요. 이제 씻을 때 폼을 가볍게 사용하는 정도, 이제 이중세안을 하지 않는 걸로. 시술을 받고 나서 재생 테이프를 붙여놨어요. 그래서 이거를 붙이고 세안을 하는 게 더 피부 회복에 좋은지. 재생 테이프는 보통 뭐 점 빼고 나서 좀 다르지만 뭐 2, 3주 붙이세요 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 계속 붙이는 거예요. 붙인 상태로 그냥 생활하시면 됩니다. 얼굴에 뾰루지가 나서 짜고 재생 테이프 붙이고 있는데 며칠 뒤에 피코 프락셀 예약이 돼 있어서 갔어요. 뾰루지 부분이 아직 빨간데 재생 테이프를 떼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 뒤 뾰루지 부분이 아직 2달이 지나도 흉터처럼 빨갑니다. 이거 괜찮을까요? 뾰루지 부분이 빨간 거는 애초에 여드름 났던 자리가 회복이 덜 돼서 그런 것 같고요. 물론 뭐 그 위에다가 프락셀을 해서 이제 염증 있는 자리에 프락셀 상처를 내는 바람에 붉은기가 조금 더 오래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고요. 그 여드름 자국이 원래 없어지는데 몇 개월 걸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냥 없어지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만약에 이제 그게 신경이 너무 쓰이면 뭐 그 부분에 이제 재생시키는 주사를 만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피코 프락셀 여드름 색소 침착 흉터에도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. 그게 아니라면 어떤 시술이 맞을까요? 여드름이 생긴 자국이 뭐 빨갛고 좀 검붉게 되는
패인 상처가 아니라 염증이 생기고 나서 아직 회복이 덜 된 자국을 가지고 프락셀을 가지고 하지는 않고요. 이제 프락셀은 이제 염증이 없을 때, 염증이 지나갔는데 변성이 와서 좀 울퉁불퉁해졌다든지 모공이 너무 이렇게 주변이 늘어져서 탄력을 올려주고 싶다든지 진피의 콜라겐 생성을 증가시켜서 내 구조 변화를 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건데, 상처난 자리에 프락셀을 하는 거는 원래는 원칙적으로 별로 권하지 않고요. 도움도 안 될 것 같고요. 이제 그 상처에다 뭘 해주고 싶으면 이제 재생을 도와줄 수 있는 시술들이 있죠. 뭐 주사를 놓을 수도 있고, 재생을 도와줄 수 있는 뭐 초음파나 뭐 UCL이나 LDM이나 뭐 그런 시술들을 해주면 그거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. 흉터가 얼굴에 좀 있는 편입니다. 추천해 주실 만한 주사와 재생 시술은 어떤 게 있나요? 흉터의 타입들이 있어요. 그래서 흉터 상태 생긴 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요. 흉터를 좀 들어 올려주는 서브시전이라는 주사 시술도 있고요. 흉터 주변에 프락셀을 하고, 프락셀 했을 때 상처가 회복되는 걸 좀 올려줄 수 있게 스킨 부스터를 같이 사용할 수도 있겠고, 뭐 엑소마지라든지 그런 PDRN이라든지 이런 앰플들을 써서 병주구 주는 거죠. 깨트리고 회복시키는데 회복력을 좋게 해줄 거야, 이렇게 이제 접근할 수도 있겠고,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. 흉터 상태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. 피코프락셀 같은 레이저는 영구적이지 못하고 몇 개월 정도밖에 효과가 지속이 안 된다던데 사실인가요? 당연하죠. 예를 들어서 내가 흉터가 있어. 그 흉터가 진행되진 않잖아요. 그 흉터 위에다가 프락셀을 하면 조금씩 좋아지거든요. 근데 그 좋아진 게 다시 나빠지진 않아요. 그러면 모공 탄력이라는 게 보통 나이 들면 피부가 계속 1년에 1%씩 늘어지고 있는 거죠. 늘어지고 있는데 프락셀을 해서 탄력을 한번 쫙 올려줬어. 다시 늘어지겠죠. 어느 정도 간격으로 피부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 지속해 줄 거냐의 문제지, 시술을 한 번, 두 번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갈 수는 없어요. 일반 프락셀 시술과 비용 차이가 발생하던데 이유가 무엇인가요? 글쎄요, 비용적인 부분은 병원마다 다르지 않을까요? 네. 안 하는 게 낫습니다. 단기적으로 해서 살을 몇 킬로 뺀다라는 생각 자체가 일단은 쪽으로 운동을 좀 시작해 보고 있고요. 올해는 코 나갔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